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운전할 때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를 돌립니다. 운전대를 정확하게는 조향대라고 하는데 왜 동그란 모양일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같이 각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조금만 돌려도 잘 돌아가니까 스티어링 휠 아래를 일자형으로 만든 D형 스티어링 휠이 대세입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휠, 운전대의 지름에도 법적인 규제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승용차는 38cm이고 대형차는 이것보다 큽니다. 너무 작으면 미세한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도 차가 반응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간혹 스포츠카처럼 멋있게 한다고 작은 스티어링 휠로 바꾸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원래대로 바꿔다세요. 사고 나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권용주의 카좋다,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카토크. 자동차보다 더 재밌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톡톡 튀는 이야기 만나서 좋다. 이 사람 카토크. 오늘의 초대 손님, 대망의 2015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2015년 자동차 정책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권석창 자동차 기획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 나오고 나서 말이죠. 여러 같은 이 청취자들의 성원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또 이제 달변이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보통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아, 뭐 달변의 청산 뉴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설명해달라. 뭐 이런 또 청취자 요청도 조금 있었는데 먼저 2015년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이 뭡니까, 단장님? 그 자동차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의 기본적인 자동차 정책 방향은 소비자 위주로 그렇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 눈빛에서 읽혀져요. 최근에 예.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경제위원회 열렸잖아요. 네네. 거기 자동차 기준회의 총회에서 자동차 파노라마 썬루프 관련 국제 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어요. 네네. 단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그래요? 최초의 문제 제기자는 권석창이다. 예스 오 노.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과 제가 이제 서로 협동을 해서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뤄낸 성과고요. 네. 다만 이제 세계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는 최초로 발언을 그렇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제기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엔 경제 총회에 가서 예. 직접 앞에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네네. 영어로 네네. This is problem. 대단하시니다. 왜 그러면 그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결국 궁금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모든 그 리콜 제도의 출발점은 시민들의 신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제작 결함 신고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에 관해서 특별히 계속 신고가 아. 자주 오기 시작했는데 아. 지난해 같은 경우는 33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당히 33건이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신고 안 하고 네.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5건 이상 뭐 신고가 들어오면은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앞에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앞유리창 갈라지듯이 네네.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볼드랍 테스트라고 네네네. 227g짜리 네, 그 쇠구슬, 쇠구슬을 갖다 이제 그렇죠. 충격시키는 2m 거죠. 높이에서 네. 떨어뜨려 봤더니 가장자리에 있는 아. 거기가 약해져 있더라는 거죠. 가운데는 잘 괜찮습니다. 버티는데 예. 가장자리 부분이 약해져 있는 네네. 거군요. 그 에나멜을 갖다가 이렇게 접착제로 에나멜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유리의 아마 강성이 변화가 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최초의 발견이죠. 예, 그렇죠. 국제회의에서 이걸 발표할 때 그 실험 동영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 그랬더니 서프라이징. 오 마이 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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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와장창 깨져버리니까요.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그런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모든 나라가 그렇게 에나멜을 다 바르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게 좀 어두운 색깔이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보면 약간 그렇습니다. 검정색 톤 그렇습니다.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썬팅도 좋아하고 해서 그 부분이 넓어지면 더 멋있어 보이고 아 볼드랍 테스트를 거기다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렇죠. 부품 회사들도 그걸 아마 알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신 겁니까? 절차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직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회의라는 게 제가 나가서 하는 그 총회에서 네. 자 그럼 이걸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커미티 같은 걸 만들자. 그까지가 결정이 된 거고요.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망치를 두드리면 그게 이제 국제 기준화 되는 건데 아, 워킹 그룹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네네. 제안했기 때문에 최초로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게 된 거죠. 처음 있는 아, 일입니다. 이게 저 역사상 처음인데 UN 자동차, EC 미팅에서는 처음입니다. 자동차 쪽에 네. 한 획을 그으신 거네요. 우리 단장님께서. 감사합니다. 그 제네바에서 한식당은 어디 가셨어요? 가야? 아리랑? 네, 한식당 한번 갔습니다. 네, 예. 가야 맞습니다. 가야. 예. 가야가 유명해요. 예, 예. 한식당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예. 가야가 그래도 맛이 제일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요. 예. 좀 비싸죠. 네. 유럽은 한식당 너무 비싸요. 그죠? 너무 비쌉니다. 네. 예. 최근에 경차 기준 완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경차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경차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엔 차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네. 이륜차도 아니고 차도 아닌 중간에 초소형 형태의 차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카 뭐 이런. 예, 2인승이고요. 네. 우리는 이륜차를 이륜차의 모양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개가 그렇죠, 있어도 안 그렇죠. 되고 네네. 핸들도 휠 형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차종 분류가 필요하다. 초소형서부터 소형 그리고 심지어는 승합차, 버스 기준까지 새로운 차종 분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관리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예, 차종 분류는 지금까지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 구분법을 바꾸면서 경차도 검토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반드시 손 보겠다가 아니고 음. 봐야 될지 여부를 좀 검토해 보겠다. 그렇군요. 경차는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이 폭 가지고 말이 나오죠. 네. 폭이 1.6m 이내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넘는 차종들이 나오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형차입니다. 1.6은. 그렇죠. 네, 네. 예. 소형차인데 1.6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와 예.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해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자동차 관리법 손질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세제 손실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세수 문제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주 민감하죠. 뭐 대표적으로 승합차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는 9인승하고 11인승하고 그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데 11인승은 이제 예, 승합차로 분류가 승합차로 해서 되면서 이제 그렇죠. 자동차세가 적고. 뭐 한 5, 6만 원밖에 그렇죠. 안 내고요. 다른 거는 일반 승용차의 기준이니까 연간 60만 원, 70만 원씩 네. 내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차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뭐 그 좌석 수를 가지고 쉽게 구분해서 바로 결정내리기 어렵고요. 네. 지방세 세무당국은 또 그렇죠. 안전행정부 지금 이름이 그렇죠. 바뀌었죠. 예,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이제 바뀐 이쪽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예. 세금 문제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입차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그 8월부터 그 수입차 부품 가격 공개, 뭐 꼭 수입차뿐만이 아니라 뭐 국산차 다 포함해서 부품 가격을 공개하라. 근데 잘 안 해요. 네네. 설령 한다 그래도 용어를 어렵게 써놓거나 네. 찾기 어렵게 해놓거나 네. 조금 소비자 쪽이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네. 부품 가격 공개라는 큰 어떤 출발점은 잘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들, 불만들을 좀 잘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가격 공개 통합 사이트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안에 가면은 이제 브랜드별로 클릭해서 네. 차종별로 클릭하면은 다 볼 수 있게 네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돼요. 일부 브랜드에서는 또 뭐 로그인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차를 등록을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다 이번 기회에 통합 사이트 만들면서 그래요.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튜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실제 정부가 파악한 튜닝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전체 매출 기준으로 해서 한 5천억 정도로 5천억.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튜닝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네. 이걸 4조 원대의 시장으로 키우겠다 발표를 했죠. 예,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예. 발표 시점으로부터 한 몇 달 동안은 사실은 냉담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카센터 쪽에서는 뭐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불만들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네. 튜닝 활성화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지금 튜닝 부품 인증제 시행의 핵심 시설인 그 튜닝 부품 인증센터가 자동차 안전 연구원 내에 설치가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이 완전히 일원화되는 건가요? 현재는 튜닝 부품 자체가 어느 게 적합한 건지 아닌지 심지어는 제가 전조등을 하나 바꾸는데 네. 이것이 과연 기준에 맞는 건지 덜컥 달았는데 전조 각도가 달라가지고 단속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큰 돈 들였는데 과태료를 받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머플러도 누가 좋다고 해서 바꿨는데 네. 갑자기 소음 기준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정기 검사 때 가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그렇죠. 뜯어내야 되죠. 이런 아주 이중의 그런 부담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인증이 된 건 그냥 갈아 끼우면 그거 깔아 끼우면 전혀 문제가 문제 없습니다. 없이. 예, 그래서 인증제가 아주 튜닝이 활성화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부품 회사에서는 또 인증받느라고 돈 들어간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매우 활성화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꾸는 네. 뭐 그런 부품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네. 뭐 머플러라든가 네.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증제를 이제 실시를 하면 인증 수수료가 큰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튜닝 소모품이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장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네. 다만 인증을 우리가 해주는 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거고 네네. 게다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거 지금도 뭐 장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네네. 인증을 안 받았다. 어떤 마케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저희는 그래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동차 보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네네. 보험.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 분야가 실제로 굉장히 보험업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보험료는 잘 안 올라가고 네. 대인 부분은 어차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네. 근데 이 대물 분야에서는 네. 이 자동차의 부품들이 네. OEM 중심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비싸거든요. 예.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비싸죠. 비싼 데다가 또 물류망이 잘 안 돼서 일주일 열흘씩 걸리면 재고가 그동안에 그렇죠. 재고를 많이 렌트카 확보 비용이 못하죠. 또 엄청나게 나가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이 아주 큰 걱정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시간적인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체 부품이라는 네. 부분, 즉 OEM이 아닌 한국말로 하면 순정품이 아닌 그렇죠. 그렇지만 KS 규격품 그렇죠. 네. 예.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3년 이내의 차들은 그래도 순정품을 쓰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뭐 차가 7년 8년 됐다. 워런티가 지나고 보증수리 네. 기간이 지났을 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예. 얼마든지 대체 부품으로 좀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 쪽에서도 그렇죠. 도움이 되고 수리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민들도 어떤 부품이 안전한지 이걸 또 고장 수리인 경우는 더욱 더 자기 돈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욱 더 편하게 그렇죠. 대체 부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인증을 해주면 일단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산 짝퉁 부품들하고 네.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이 되겠죠. 예. 제공하는 사람이 가짜를 썼다. 철퇴를 가야죠. 예, 강하게. 발본색원. 예. 뿌리째 흔들어 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동차 부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과 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많이 혼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먹는 거는 사람의 건강이고 네, 자동차는 사람의 안전이잖아요. 안전입니다. 예. 그거 장난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무부처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앞으로 그 자동차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네네. 또 무인카 나올 거고 또 미래 자동차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고 또 전기 자동차도 뭐 속속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고 네네.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차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의 실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는 각종 인프라라든가 또 배터리의 기술 개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부처들하고 협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네. 또 친환경차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 중에서 뭐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요. 네네. 아직은 비싸서 상용화 단계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이런 정부에서는 민간이 바로 착수하기 어려운 부분, 돈이 많이 들거나 상용화가 바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R&D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한 조건들에나 어떤 정착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네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네.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네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가장 큰 화두가 역시 규제 개혁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은 계속해서 네. 정진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봐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규정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또 다소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지금 부품 같은 경우는 KC 마크를 달지 않고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 5개 부품은 우리가 자기 인증제라고 해서 자기 인증제를 하고 있죠. 강제 인증입니다. KC 마크가 인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은 판매가 안 됩니다. 아예. 예.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규제 측면에서 보면 강화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호스가 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샌다. 네. 이건 곧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KC 마크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 안전에 관한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전조등의 예를 들면 네. 앞으로 비추는 각도가 있어서 네. 앞에 있는 분들이 눈이 부시잖아요. 네네. 그 HID 등 같은 네. 거 특히 지형에 따라서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조절 장치를 반드시 자동 축중 장치라고 하죠. 예,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허용하는 네. 거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밤의 생각하는 안전에 거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정책 달라지는 거 있으면 네네. 쉽게 이렇게 지금처럼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 청취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획단장 권석창 단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자동차가 궁금하십니까? 자동차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도 아닌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마법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기대되시죠? 저희가 가장 근접한 미래 스마트카 그려드립니다. 김민성의 스마트카 세 번째 시간 한경닷컴의 IT 담당 김민성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번째까지 뵙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초췌해 보입니다. 네, 그저께까지 술 마셨잖아요. 좀 그런 어떤 그 사적인 얘기들은 좀 이렇게 예, 왜 그러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슬라 얘기를 재밌게 했어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40대의 중반 나이인데 억만장자가 됐다.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네요. 예, 그렇죠. 창업자 앨런 머스크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세 번째 시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타봤어요. 어때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직접 타본 네네. 적이 있는데 네네. 전기차예요. 전기차. 제가 전기차를 개인적으로 처음 네네. 경험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델파이라는 GM 계열의 부품회사가 네네. EV1이라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 S를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타보니까 이거는 뭐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일보했어요. 정말 그 디자인 자체도 멋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큰 모니터 네. 하나밖에 없고 네네. 정말 이게 첨단화돼 있다. 네네. 그럼 오늘은 뭡니까? 지난주에 그 테슬라 얘기만 하다가 구글 자율주행차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끝났죠. 이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구글 네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구글 차가 중요한 게 스마트카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그래. 주로 하려는 얘기는 구글카 얘기를 하고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메이커 현대차, 기아차 이들은 어떻게 스마트카에 대응하고 있냐,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구글의 전기차 쪽쪽 한번 네. 짚어보죠. 이 구글 자율주행차가 발표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2010년 10월 9일 날이었거든요. 그때가 우리 한글날이었어요. 그렇죠.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구글 개발자 중에 독일 태생의 로봇 기술자가 있습니다. 세바스찬 스런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이런 걸 공개해요. 구글이 드디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쵸.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 시점부터 그렇죠. 언제나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꿈꿨죠. 대표적인 그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 라이더, 데이비드 하셀, 전격 제트 작전. 아, 우리한테 네. 키트로 유명하죠. 키트. 그게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렇죠. 음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적으로 판단해서 대화를 하죠. 그렇죠. 대화를 하는. 기자님 말씀처럼 자율주행차 역사는 무기 개발 역사 속에도 굉장히 오래돼 상당히 있는데 그렇죠. 이 구글 자동차가 좀 차별점이었던 건 뭐냐면 이미 발표해낼 당시에 구글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 지역을 네. 이미 수십만 킬로를 이미 주행한 이후에 발표가 된 거예요. 고속도로 남들 모르게 조용히 그렇죠.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뭐 번잡한 이 교차로, 그다음에 출퇴근에 정체되는 시간까지 모두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그리고 전자장비의 힘으로 무인 자동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당시에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로봇 공학 연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썼을 만큼 로봇공학. 이전 무인 자동차랑은 수준이 달랐다. 아까, 그러니까 로봇으로 네. 접근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키트도 로봇. 그렇죠. 로봇이죠,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변신 기능을 넣으면 또 트랜스포머 되는 거예요. 또봇 정말 그 네, 눈높이가 네. 눈높이가 아이들 수준에. 트랜스포머도 있지만 그렇죠. 전 트랜스포머. 그렇죠. 또봇이 국내에는 장안의 화제죠. 신기한 거 엄청 달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지붕부터 이상한 뭐 장비들이 엄청 지붕에 달려 뭐가 있어요. 달렸지 일단? 지붕에 달려 있는 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 수중 음파 탐색기 소나도 여기 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카메라도 달려 있고 네. 동작 탐지기 앞 뒤에 되게 나눠져 달려져 있습니다. 지붕에 천장에만 뭐가 있는 이렇게 것도. 경광등 돌듯이 막 그쵸, 돌아요. 그쵸. 얘가 사방을 다 감지하거든요. 다 감지하는 네. 그게 달려 있는 거죠. 주변 상황을 초 단위가 아니라 점초 단위로 1000분의 1초. 네, 점초 단위로 파악을 해서 운행 위치 자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장치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면 이 내부에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겠죠. 정보들을 다 다 무수히 가공하고 재처리해서 판단하는 지금 거죠. 판단해서 지금 이 차가 서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뭐 속도는 얼마큼 내야 하는지를 인공지능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에 다 대처를 하고 지난 5월에는 그래서 아예 운전대나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구글카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네네. 비싸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비싸죠. 이게 되게 무수히 많은 전자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저 장비만 $80,000라고 하거든요. $80,000면 그거면 1억이죠. 네, 우리나라 그렇죠. 돈으로 거의 뭐 따지면. 1,200원 잡으면. 전체 장비 가격만 다 따지면 한 뭐 3, 4억 될 거라고 합니다. 구글카는 구글카라는 하드웨어 장비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타고 있던 차 위에 다다다다닥 달아서 어떤 세팅 장비를 갖추면 어떤 차도 무인 자동 기능을 선보일 수 있는 야,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네. 말이죠. 네네. 그 일본에 네. 그 자동차 키트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계 키트. 아, 네. 근데 이거를 진짜 조립하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아, DIY군요. 그렇죠. 일종의. 예. 이게 아. 어린이 교육용으로 나온 차인데 네. 여기에다가 구글카의 시스템을 접목을 시키면 네네. 이거 키트로 팔아서 네. 개인이 조립해서 타고 다닐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키트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이것도 구글 이 무인 자동차 장비들이 나중에 되면 아마 풀세트 같이 아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뭐 어떤 자동차에만 특정하게 실리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자율주행 네. 자동차가 언제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면 네.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결국은 세이프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앞에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네. 차량은 다 치워져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뭐 도로 위에 갑자기 피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빨간색 피 액체 같은 게. 그럼 사람은 저걸 보고 핀가 보다. 라고 설 수 있는. 바로 인식을 하죠. 뭔가 사고가 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게 물인지 등등등을 되게 판단하기 힘든 거거든요. 빗물인지 그렇죠. 하수구물인지 하수구물인지 누가 침 뱉어 놓은 건지 그렇죠. 잠시 그렇죠. 실내 놓은 건지 실내에 놓은 건지 모르는 거죠. 성분을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구글 측은 되게 당당하게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0년 내에 반드시 상용화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지금 2011년부터 이게 그 구글 무인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라는 보고가 딱 한 건이 있어요. 네. 그것도 구글 본사 앞에서 구글 차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수동 운전을 하는 다른 운전차가 들이받아서 이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게 있었는데 구글카는 피해잖아요. 그렇죠. 받쳤으니까 네. 정지 상태에서 받쳤으면 네. 0대 100입니다. 구글차도 보험을 들었겠죠, 그죠? 그죠? 보험 가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험은 근데 사람 이름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별하게 가입이 네.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네바다주에서 네. 향후에 네.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그렇군요. 지금 112만 킬로미터를 시험 주행을 했대요. 지금 이 구글 무인 자동차의 주행 능력이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안하는 자율주행 0에서 4단계 높을수록 되게 고급 단계입니다. 그렇죠. 3단계까지 이런 곳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만약에 구글이 만든 이 무인 시스템, 애플이 만든 시스템이든 누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가 사고가 나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만든 구글이 책임을 져야 될까?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아니면 탑승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탑승자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탑승자가 보험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현대차나 혹은 뭐 벤츠나 이 BMW 같은 제조사가 그래서 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그렇죠.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이 차를 산 사람이 져야 될 겁니다. 산 사람이 그렇죠. 명의자. 네네. 내가 네. 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네. 났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개인이 그렇죠.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네.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조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역시 네. 재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재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게 굉장히 아무튼 복잡할 것 복잡한 같아요. 법률적 문제가 남네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이거 소유자라고 해도 되게 짜증이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네. 그럼 이렇게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제가 보기에는 공 기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현대 기아차, 뭐 현기차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이런 스마트카의 시대 대변혁이 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대비를 하고 있다고 준비는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현대 기아차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 같은 검색 업체가 나의 경쟁 상태가 될까 이런 이게 거에 뭐 대해서 현대기아차만 정말 상상을 못했을 못했겠습니까?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요. 자동차 뭐 미국의 G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이렇게 올지는 상상을 못했겠죠. 네. 스마트카가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네. 애플과 구글이 주도한 이런 IT 업체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러그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커넥티드를 한 네. 걸 제공하는 게 있고 하드웨어 기업들이 독자적인 어떤 사고 예방이나 네. 되게 스마트하게 운전 주행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두 축이 있을 텐데 현대자동차 역시 그 두 축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표준이 안 됐습니다. 그쵸. 지금 소프트웨어가 네네. 독일이 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일본과 미국이 밀고 있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지금 이 표준화를 하기 네.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IT 업계에서 특히 표준화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게 OS가 애플이 OS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IT 업계에 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승자는 모든 걸 가집니다. 위너 테이크스 롤.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100대 0?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도 한 축을 보면 애플이 내놓은 카플레이 또 구글이 내놓은 이 안드로이드 오토 중심의 IT 중심의 연합 자동차 업체 연합 세력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3월에 뭐 페라리 멀세데스 벤츠, 볼보, 혼다, 제규어 같은 유수의 업체들과 함께 이미 카플레이 들어가 있고 구글의 그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 OAA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도 지금 현대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자동차용 OS 공습에 대한 대비인데 그렇죠. 이제 또 스마트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할 수 있는 데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해야죠. 네, 이거는 권 기자님이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알아요. 인상적인 기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행 관련해서. 뭐 우리가 예를 보신 들면 이런 것들은. 것도 될 수 네. 있거든요. 차선 유지 기능. 그렇죠. 운전자가 잠깐 졸 때 네네. 차선을 이탈할 수 있는데 이때 그렇죠. 1차로 경고를 줍니다. 그렇죠. 엉덩이에 진동을 네네. 주거나 아니면 경보음을 줘요. 그렇죠. 그럼에도 인지를 못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차선 밖으로 나가는 차를 안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인공지능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신 차선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네. 보조 시스템 장치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로 기술이 구성됩니다. 하나는 그렇죠. 구글처럼 센서 기술. 센싱을 해야 돼요. 센서 기술, 네, 그다음에 이거야 뭐 되니까. 레이저 기술이 있어야 네.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어할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큰 축인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 뭐 구글 차를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알고리즘과 이거를 캐치해내는 센서들, 기계들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상대 위치 정보 기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연동되는 기술들을 굉장히 잘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많은 기술들을 이미 상용화된 자동차에 선보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라는 기능인 거죠. 올해 나왔던 신형 소나타 네. 그리고 7세대 소나타에도 실렸고
그다음에 그랜저 디젤,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실려 있습니다. 벤츠 신차를 보면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앞에 정지된 물체가 있으면 달릴 때 쭉 가서 멈춰져 버리는 자동 이 멈춤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볼보에도 이미 있었어요. 시티 그쵸. 세이프티라고. 그렇죠. 시티 세이프티라고. 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용화되고 결국 있습니다. 이제 달리면 옵션이잖아요. 네네. 비싸지죠.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그죠? 자동차 회사가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기술 개발하면서 네네.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서 네. 이걸 적용해 줍니다. 그냥 가격 올리면 소비자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옵션 많이 넣어서 이거 옵션 좋으세요? 네네. 돈 더 내세요. 이렇게 아주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이게 뭐 이제 3천만 원대 뭐 현대차나 도요타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실릴 거라고. 대중화된 보시면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어떤 옵션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고급차로 갑니다. 그쵸. 네. 고급차에서 가격 저항이 적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 이후에 반응을 보고 괜찮네? 네. 그러면 점점 아래급 차로 내려와요. 고급 기술을 대중화한다. 그렇죠. 뭐 이런 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기자, 새해가 되면 우리 만나겠네요. 그러겠네요. 좀 오래 뵙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에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카조타 청취자분들께 김민성 기자가 새해 인사 한마디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네, 2015년 스마트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스마트 이어 감사합니다.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친환경 여주 세종대왕님 모셔 풍성한 곡식 대왕님표 여주 맛있는 음식 행복한 대왕님표 쌀하면 여주 진상미 대왕님표 신선한 농축산물 대왕님표 여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T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라디오 전용 자동차 전문 방송 권용주의 카조타. 이 프로그램은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쏟아져 나오는 신차 대수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8천만 대입니다.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8천만 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는 국산차, 수입차 모두 합쳐 160만 대입니다. (50분의 1인이) 세계 시장에 비해 너무 적다고요?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법. 한국은 소비자가 가장 깐깐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완성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카조차 초대 손님으로 나왔던 알베르토 차장도 한국 소비자 덕분에 완성차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 자동차 회사들 한국 소비자 덕분에 많은 교훈을 얻곤 합니다. 깐깐한 소비자들이 자동차 세상을 바꾼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자동차 회사에게 보내드립니다. 가슴 아프십니까? 김현정이 부릅니다. 멍. 새해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타는 계속됩니다. 파
킹.